중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시장 아쉽게도 현재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현재 엇갈린 방향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간밤 미증시 빅테크 기술주들의 하락 때문에 우리 증시도 좀 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 투톱의 방어에 성공하면서 현재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 이후 조금 더 반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현재 275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장중 한때 800선 무너지면서 795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간신히 800선을 견뎌내다가 다시 800선 깨지는 흐름이네요. 현재 0.85% 하락한 79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약세가 지수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7월 마무리 그리고 8월의 시작, 기분 좋은 출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잘 잡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나방은 참여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 간단하게 스캔하시면요. 함께하는 방에 오실 수가 있는데 방송 중에 고민도 나눠주실 수가 있고요. 시황 관련된 질문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저희가 단타 종목과 대응 전략까지 타점까지 모두 제공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까지 모두 받아보시려면 함께하는 방에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꺼내셔서 QR 스캔하시고 간단히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로이 대표님과 함께 시장 움직일 수 있는 종목과 테마, 교육 함께 진행해 보면서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어떤 종목을 내가 내 포트폴리오에 꼽아보면 좋은지 전략까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대표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좀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예상과는 다르게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자, 일단 7월 달이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거래일인데 7월 달의 성적들이 어떠셨나요? 저희는 이제 7월 달에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찾아뵀었는데 뭐 늦지 않았습니다. 8월 달도 뭐 여전히 좋은 종목들을 찾아뵐 예정이니까 지금 빨리 참여하셔가지고 그 8월 달에도 좀 좋은 그리고 힘이 나는 그런 시장 같이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7월 시장 참여자분들이시라면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이번 달 정말 수익률 내기 어려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방송과 함께하는 방에 계신 시청자분들은 이번 달에도 수익 정말 많이 챙겨가셨습니다. 로이 대표님께서 원탑 종목으로 방송 중에 꼽아주신 종목들 그리고 또 함께하는 방에서 추가적으로 단타로 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두 자릿수대 지금 선전하는 거 보이시죠? 현대로템의 경우 오늘도 물론 신고 가를 기록했습니다만 저희 7월에 1차 목표가 12% 수익률 도달했었고 2차 목표가 18%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역시나 한화엔진도 원탑 종목이었어요. 저희 짧은 기간 안에 16%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VT의 경우 화장품주 관련해서 저희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29%의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만 보시고 이 정보들만 받아보셔도 그리고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셔서 방송 중에 또는 그 외에 드리는 장중의 단타 종목들만 제대로 타점까지 공략을 해보셔도요. 추가적인 수익 내 포트폴리오에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달달한 수익까지 8월에는 좀 기분 좋게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계속 이어서 살펴볼 텐데 오늘 분위기가 좀 다르게 흘러간다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뭐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빠질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실적 나오면서 투톱들 또 강하게 나가고 어제 조금 2차 전지가 바닥을 디뎌주려나 했는데 오늘 또 2차 전지 약세거든요.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 양시장이 오늘 온도차가 좀 심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늘 강세 시장인데 네.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사고가 좀 있었어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종목 수가 많은 2차 전지 섹터를 전체적으로 좀 누르는 지금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좀 많고 최근에 이제 어차피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이제 중소형주들을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사실 최근 시장이 정말 근래에 이렇게 좀 힘든 시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조금 네. 약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또 장중에 이제 하마스 최고 지도자 좀 살해되는 이런 좀 뉴스가 나오면서 맞아요. 뭐 해운주들이라든지 뭐 각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이렇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메이저 수급단에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좀 수급이 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감까지 조금 단기적인 그런 뭐 시각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쨌든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사실 이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사실 이제 그 코스피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는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수급이 너무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콩콜에서 4분기까지 뭐 HBM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나, 좀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겠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2회 정도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우리가 시간이 지나 보고, 그리고 미 대선 결과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이러한 기대감에 사실 시장이 조금씩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하락장에서 뭔가 내가 정확한 포지션을 잡아놔야 반등장에서는 뭔가 또 거기에 걸맞는 그런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분명히 피부로 와닿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지만, 아직까지 뭐 우리가 정말 이게 시작 이제 끝이 다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느끼기에는 조금 좀 아직까지는 하락이 좀 열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 뭐 명확한 방향성을 좀 보여주긴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멘텀이 나와줬을 때 그때는 시장이 반등하겠지만, 아직까지 뭐 사실 뭐 우리가 금리만 놓고 봐도 항상 이제 매번 좀 스탠스가 바뀌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시장 대응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장일수록 많이 담아야 된다라고 좀 그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기존에 이제 많이 거품이 껴서 올라와 있던 종목들도 사실 그 거품이 껴서 올라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떠한 재료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거품이 빠지면서 이런 시장에서 좀 조정이 크게 나온 종목들은 한 번 더 우리가 좀 공략해 볼 시점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튼 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일수록 사실 많이 담아 두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뭐 시장이 증시가 안 좋아서 오늘처럼 코스닥에서 뭐 하락 종목이 뭐 대거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사실 등락이라는 게 뭐 시장 대비니까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잘 담아 두신다면은 분명히 저는 반등장에서 좀 재미를 본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우리가 하는 이런 뭐 테마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보시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좀 많이 담아 두셨다가 정말 시장이 반등할 때,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업종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좀 강세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담아 두셨다가 또 반등할 때 좀 재미도 보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 아래 이 하단에 QR코드가 나올 겁니다.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앞으로 시장 좀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시장 좀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내놨었죠.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의 분기별 매출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 굉장히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상승 흐름 좋으면서 지난밤 엔비디아와 다르게 그래도 우리 코스피 지수 선방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슈들도 많았죠. 뭐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또 사망한 이슈들 나오면서 우리 시장 움직이기도 했고, 현재 뭐 석유, 조선, 테마들 또 급등하는 흐름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반등 이런 기대감은 가져가지만 하방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하는 로이 대표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눌려있는 종목들 잘 잡아가고요. 또 테마와 전략법까지 잘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빠지는 시장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했다가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또 크게 수익률 안겨드리는 분이 오늘 함께하는 로이 대표님이거든요. 이럴 때 내가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고민되신다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시세를 잘 줄 수 있는 업종과 테마를 구분하지 않고
하시고 정말 나중에 시세가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내 포트폴리오를 담아 가신다면 수익률 정말 또 추가적으로 잘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로이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 정말 저희가 많이 드렸었어요. 수익률표만 보셔도 그 어려웠던, 그 지지부진했던 7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수익률 이렇게나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 위쪽에 보이시는 세 종목만 잡아가셨어도 60%가 넘는 수익률까지 안겨드렸었어요. 이게 다 또 로이 대표님께서 직접 잡아주셨던 종목들인데 현대로템 오늘 지금 방위산업 관련해서 오늘 신고가 달성을 했는데 저희 18%까지 수익률 안겨드렸었고 한화엔진 16%, VT의 경우 시원하게 30%에 가까운 수익률까지 잡아가셨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수익률표까지 너무 부럽다. 나도 8월에는 내 포트폴리오에 조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담아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QR 간단하게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만 해주시면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또 꺼내셔서 참여해 주시면 고민도 나눠주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역시 드리는 단타 종목들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역시나 주식나방의 메인 코너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볼 텐데 오늘 준비해 오신 테마가 또 있어요. 오늘 시장 속에서 강하게 갈 수 있는 테마. 앞으로 시장이 어려울 때 잡았다가 시세를 줬을 때 그때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테마 이렇게 또 준비를 해와 주셨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테마 전략도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 어느 테마에서도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자, 일단 뭐 최근 들어 정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업종이 아닐까 오. 좀 이렇게 생각 드는데 네. 방위산업입니다. 네, 방위산업에서 실제로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시고 방위산업에서 주신 종목으로 수익을 정말 많이 드렸던 게 또 오늘 로이 대표님이시거든요. 오늘도 이제 시장이 조금 어려울 때, 눌렸을 때 또 제대로 된 종목들 잘 선별해 주실 겁니다. 네, 테마 관련 교육부터 바로 들어보죠. 오늘 테마 관련해서 또 교육 진행해 주시죠. 사실 이제 방위산업이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과거에는 무슨 테러에 대한 부분들, 네. 전쟁이라든지 테러나 뭐 어떤 특정 국가들의 좀 힘싸움이 있을 때 좀 주도적으로 움직여주던 종목인데 특히나 이제 북한에서 뭔가 위협이 있을 때 네. 좀 많이 움직여주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사실 이제 그 흐름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이제 수출에 좀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되는 업종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사실 이제 현대로템을 추천드릴 때 우리가 정말 최근 가장 바닥에서 잡았어요. 네. 그리고 무조건 신고가까지 잔량을 분명히 남겨놓고 끌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현대로템이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올라가요. 지금 그 혹시나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잡아드린 전략을 확실하게 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지금 한 40% 넘게 수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지금 아직도 최고가까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더더욱 또 수익률이 거의 40% 가까운 수익률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또 앞으로의 방위산업의 전망과 함께 또 오늘 전략도 추가로 잡아주시나요? 당연하죠. 일단은 그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좋은 모멘텀이고 사실상 앞으로 좀 지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현대 이제 현재 글로벌 시장을 보면은 결국은 그 자국의 이제 방위산업 앞으로 이제 방위산업이 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그런 뭐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여기에 이제 국내 K 방산 수출까지 좀 이어진다면 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이어진다면 굉장히 뭐 앞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뭐 더 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현재 이제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이슈지만 뭐 추가적으로 개별 이슈들이 좀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현재 이제 글로벌 그 K 방산이 열풍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현재 이제 뭐 가성비 측면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국내 우리 폴란드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전차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국가에 가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속도전에서 네. 우위를 갖고 있겠죠.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값도 싸고 속도도 빠르다. 그러면 수주 납기를 다 맞춰주면 사실상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수주에서도 좀 우위에 있다.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 우리 흔히 말하는 대장주들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상회했습니다. 진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조선업과 더불어서 지금 방위산업이 정말 뭐 대형주들 실적을 보면은 이게
과연 영업이익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엄청난 그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현재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런 것들이 사실상 뭐 유럽국이라든지 중동 국가 전체적인 좀 분위기를 뭐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전쟁이 지금 장기화될수록 어쨌든 그 글로벌 군사적 위기감은 지속이 될 거고요. 결국 그 군사적 위기감이 지속된다라는 건 그 방위 산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시장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 역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방위 산업 종목들이 고점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더 눌림목이 왔을 때 어떠한 조건에서 담아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7월 한 달 동안 시장이 좀 재미가 없고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락장 대응 어떻게 해요? 상승장 대응 어떻게 해요? 사실 상승장은 대응할 게 없어요. 맞아요. 다 올라가요. 그걸 상승장이라고 하고 하락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기존에 물린 종목들은 사실 어느 정도 좀 변곡이 나올 때까지는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경기 방어주처럼 올라간 종목들은 우리가 사실 대응할 게 있나요? 대응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 냅두면 돼요.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면 수익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들을 추천을 정말 많이 드렸어요. 특히나 네. 뭐 현대로템 뭐 대표적인 종목일 거고 그리고 뭐 S&T 중공업이라든지 뭐 이 종목 저 종목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인식 속에는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지금 너무 고점이고 중소형주들은 안 간다. 좀 이런 생각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버리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유럽, 중동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국방비가 좀 증액되고 현재도 증액되고 있고요. 그리고 군비 증강까지 앞으로 방위 산업이 가야 하는 길은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 어차피 이제 전차라든지 뭐 전투기라든지 좀 소모품 교체로 많이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제 전쟁 때부터 이어오던 이런 뭐 전차라든지 탱크라든지 뭐 전투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교체 시기가 거의 도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앞으로의 조금 행방을 그 앞으로 이제 방위산업이라는 하나의 섹터가 좀 주도 섹터로 움직일 것이냐 좀 중요한 내용 같은데 지금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과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모색한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결국은 앞으로 시장이 더욱 더 많이 커질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어요. 수은법도 개정됐고 그래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너무 고점이다라는 인식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뭐 저희가 공략했던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도 지금 거의 다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중간중간 조정은 있겠지만 결국은 가야 되는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우리가 종목 보기 전에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어떤 말씀 드렸었죠? 또 방위산업에선 전문가시니까 또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방위산업 분야의 관련 종목만큼은 또 수익을 좀 시원하게 안겨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테마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요. 네. 그 미리 이제 커뮤니티에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라이브 방송 통해서 테마 교육을 하는데 제가 그 LIG 넥스원을 네. 사실 8만 원에 추천을 드렸어요. 네. 지금 이제 거의 뭐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8만 원에 추천을 드리고 좀 그때부터 뭔가 이슈가 나오면서 네.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정말 내가 알고 싶고 네. 그리고 종목들도 궁금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커뮤니티 참여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자세하게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큼 방위산업에 있어서 전문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저희가 현대로템 이 종목으로만도 수익을 정말 여러 번 안겨드렸었어요.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또 기가 막히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그냥 드리는 수익률이 아니라요. 정말 저희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수익률 보셔도요. 현대로템 18%, 한화엔진 16% 안겨드렸었죠. 여기에 VT 29%까지 어렵고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률 이렇게나 많이 안겨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방위산업 다뤄드렸었는데 이 중에서도 또 대표님께서 꼽아오신 종목 분명히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공략할 만한 가장 유력한 종목, 원탑 종목까지 뽑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사실 이것만 받아보셔도 전략만 잘 받아보시고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셔도요. 어느 순간 이 전망과 재료를 다 가지고 가는 종목들을 꼽아주시다 보니까 내 계좌 포트폴리오가 조금 든든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LIG 넥스원 저희 8만 원대 드렸었는데 지금 3배 가까이 처음에 공략했을 때 그만큼의 앞으로의 전망까지 그 가치까지 미리 보시고 또 주시기 때문에 종목 지금 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라이브 교육도 들으시고 대응해 보시면요. 8월에 내 포트폴리오, 내 계좌 수익률 조금 든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지금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네모난 QR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스캔만 한번 하시면요. 바로 함께하는 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 방송 시간 제한상 다 드릴 수 없는 정보들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사실 단타 종목 같은 빠른 대응이 필요한 종목들은 저희가 방송 시간 이외에 저희가 장중에 드리거든요.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만 받아보시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모든 정보들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위산업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꼽아주시는 이렇게 유망하고 앞으로 재료도 충분하고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방위산업 어떤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하면 좋을지 종목 꼽아주셨을 것 같은데 네, 종목 몇 개만 또 주시죠. 자,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조선 업종과 좀 닮은 점이 많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는 종목들이 가요. 결국은 대장주들이 많이 가는 거고 왜냐하면 결국은 대장주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와 있는 2분기 영업이익을 보면은 대충 알 거예요. 네. 왜 이 기업들이 가고 왜 앞으로 이 기업들만 가냐 이런 부분들 보시면 결국 뭐 앞으로의 수주 모멘텀이 있죠. 매출 뭐 엄청나죠. 그리고 추가적인 수출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죠. 결국은 가는 애들이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은 맞죠. 여전히 대장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어요, 주가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상향하는 느낌인데. 그렇죠. 근데 97,500원대가 바닥은 아닙니다. 네. 바닥은 아닌데 그 이전부터 지금 계속 올라왔는데 거의 이제 3배 가까이 올라오고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고점에서 조정 나오고 있으니 이거는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지배적일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 종목을 한번 진입해보고 싶어도 지금은 아니다. 이 생각 엄청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장이 어쨌든 뭐 냉각기를 가지고 얼어붙고 정말 뭐 매크로 장세가 나오고 조정을 받더라도 어차피 지금 가야 돼요. 네, 가야 된다고 보시면 맞아요.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뭐 해외 매출도 5배 증가했다.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오늘 거의 뭐 9% 가까이 또 빠지다 보니까 아, 이게 그동안 너무 올라서 빠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주잔고 같은 경우에는 30조 원을 돌파했어요. 네. 그리고 2분기 우리가 이제 1년이 아니라 2분기만 3,588억 원이에요. 영업이익. 네.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유럽 중동 그리고 유럽 중동의 이제 장갑차 좀 수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선반영 됐어요.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적은 이미 선반영 됐고 과연 그러면 3분기에는 실적이 줄어들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 그리고 수주 확대되면서 3분기에도 우리가 조금 유망하게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뭐 실적 관련된 게 선반영됐기 때문에 조정폭이 뭐 조정의 골이 깊을 거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27만 5천 원대가 오면 진짜 고맙다라고 하고 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서 추가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사실 이런 구간일 뿐이에요. 그냥 이런 하나의 파동일 뿐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멘텀 좋고 추가적으로 좀 강세가 나오고 있을 때 저는 이제 분할 매수 개념으로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산다고 해서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이만큼 안전한 그런 섹터가 또 있을까?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LIG 넥스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거 사실 이제 추천드렸을 때가 8만 원대예요. 8만 원인데
마찬가지 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25만 원대까지, 25만 원 부근까지 좀 올라왔었는데 일단 가장 이제 갭 띄우고 나서부터 출발했던 계기가 뭐냐면 결국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전이죠. 예, 고스트 로보틱스는 사족보행 그 로봇계라고 하죠. 사족보행 로봇 기업인데 요걸 이제 인수하면서 앞으로 이제 좀 시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요 한 60일선 기준으로 재차 좀 진입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현재가에 진입하고 60일선에 조금 더 담으셔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뭐 491억 원대 굉장히 뭐 엄청난 그 영업이익을 만들어냈고요. 작년 대비하면은 전년 대비 22%나 증가를 했어요. 결국은 방위산업이 앞으로 시장에서 좀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을 이번 2분기 실적에 모두 다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이제 L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뭐 타 업종보다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른 반면에 영업이익이 좀 작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될 거는 그만큼 투자가 많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앞서 봤던 종목들 그리고 풍산이라는 종목들도 뭐 대표주들이 있겠지만 뭐 3배, 4배 올라갈 때 실질적으로 그만큼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그 지금 엄청난 수주 잔고와 엄청난 매출, 엄청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3분기,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뭐 수주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주가가 다른 종목들 비해서 좀 반영이 덜 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2분기 영업이익이 엄청나요. 1,128억 원입니다. 자, 전년 대비 67% 이상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레일 그리고 방사청에 5,382억 원대 수주를 좀 받은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게 분명히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분명히 나오겠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는 좀 우리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네. 이 구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6만 원까지 갈 거니까 좀 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못 버텨요. 왜요? 너무 고점이잖아요. 아, 지금 고점이니까 또 언젠가 조정이 나올 것이다 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래도 대표님이 갖고 계신 목표가는 있으시다. 우리가 이거를 36,000원에 잡았습니다. 네. 36,000원에 잡았는데 지금 보세요. 51,000원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36,000원에 잡고 계신 우리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도 또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 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전략도 또 따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또 이런 수익 낼 수 있는 구간과 목표 다 좀 잡아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뭐 일단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 우리가 분할 매수 하는데 네. 분할 매수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언제 팔아야 되는 거냐. 맞아요. 이게 가장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이 우리가 보는 방위 산업의 대표주들은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뭐 현재가 샀다가 조금씩 빠질 때마다 조금 좀 더 남겠다. 이건 전략이 아니에요. 이건 미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려면 어쨌든 커뮤니티 오셔가지고 제대로 된 전략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현대로템 관련해서 전략까지 다 잡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대장주 위주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공략했던 또 자신 있게 가지고 오신 종목들 만나봤는데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렇게 세 종목 주셨거든요. 이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꼽아주실 건가요? 일단 뭐 이번에는 사실 네. 그 제가 좀 현대로템만 너무 네. 그죠 강조한 그동안? 것 같아가지고 네. 분명히 저는 현대로템이 앞으로 좀 강세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이제 방송에서 우려 먹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궁금하고 네. 내가 정말 뭐 공략 혹은 이제 공략하셨던 분들 중에도 네. 재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에 남겨주세요. 현대로템이라고. 어. 그러면 제가 거기에 걸맞는 전략 바로 잡아드릴 거니까 네. 현대로템이라고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현대로템은 약간
하지만 보너스 개념으로 추가로 또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전략 잡아주실 건데 진짜 정확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한 가지 종목의 전략을 더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종목 꼽아주실 거죠? 일단 저는 지금 LIG 넥스원, LIG 넥스원. LIG 넥스원이 네. 현재 조정이 다른 종목보다 좀 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분명히 이 사족보행 로봇이라는 게 앞으로 시장에서 좀 모멘텀 좀 전략적으로 좀 봤을 때 네. 분명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뭐 적정한 지지라인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면은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LIG 넥스원을 1라운드에서 꼽아주셨는데 고스트 로보틱스를 LIG 넥스원이 인수를 했다는 소식 전해졌었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적당한 또 지지 라인에서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잡아주시겠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공략법, 타점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서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 혹은 또 함께하는 방에서 전략 다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으로 오고 싶으시다면 지금 보이시는 QR 있으시죠? QR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간단하게 스캔만 해주시면 오늘 방위산업에서 잡아주셨던 원탑 종목 전략까지 모두 잡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LIG 넥스원은 실제로 저희 8만 원대부터 대표님이 이 공략해야 된다라고 끌고 가셨던 종목인데 현재 3배 가까이 지금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방위산업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수익을 안겨드렸던 분이 또 로이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전망과 재료와 충분히 고려하셔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기가 막히게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이번 달에만 보셔도 현대로템 사실 수익 정말 많이 드렸어요. 오늘도 방위산업에서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전략 잡아주시겠다 얘기하셨는데요. 실제로 현대로템 저희가 이번 달에도 수익 1차, 2차 합쳐서 2번이나 안겨드렸었고 현대로템 18% 넘는 수익률 받아가신 분들 함께하는 방에 계십니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수익을 너무 많이 안겨드려서 이거는 보너스로 함께하는 방에서 잡아주신다고 하셨고 오늘은 LIG 넥스원까지 제대로 된 공략법 눌림목에서 제대로 좀 공략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이렇게나 수익 많이 안겨드릴 수 있는 전략들 저희가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라운드 또 다른 테마 준비해 왔거든요. 기대해 주시면서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 방위산업에서 저희가 관련 종목까지 뽑아드렸습니다. 전략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 모두 디테일하게 잡아가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2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어떤 테마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테마 준비해 주셨죠? 자, 일단 그 국내 대장주 삼전과 SK 하이닉스를 봤으면 네. 우리가 오늘 이제 반도체를 좀 언급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 이제 드디어 반도체의 봄이 올까요? 이미 봄이 왔다가 네. 좀 이제 누구에게는 겨울이 왔고 네. 누구에게는 이제 잠깐 좀 이제 봄을 만끽하고 끝난 분들도 계실 거고. 아, 어제 또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뭐 2달 만에 최저가 이렇게 찍으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적이 삼성전자가 또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오늘 다행히도 또 잘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실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이제 2분기에 영업이익이 10.4조 원, 그래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는데 여기에 이제 반도체만 6.4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HBM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미 10조 원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HBM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더더욱 이제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분명히 이제 뭐 SK하이닉스의 실적이라든지 네. SK하이닉스가 HBM으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삼성전자가 지금 뭐 전기 전자 분야 그리고 뭐 기타 다른 분야에서도 분명히 많은 매출을 만들고 있지만 이 HBM이 사실상 반도체 중에 끝판대장이잖아요. 네. 가장 이제 고가 메모리인데 자 HBM이 결국은 앞으로 시장에서 좀 HBM 실적까지 좀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이제 연말 지나갈수록 조금 더 지금보다도 훨씬 좋아질 것 같다. 뭐 좋아질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시장 결국은 그 우리가 이제 증시가 시장이 그 차트상에서 이제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올 때 과연 어떤 업종이 같이 올라오느냐를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시가 이제 박스 리테일할 때 좀 올라오는 업종이 뭐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그 시장에서 좀 주도 업종이 될, 주도 테마가 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일단 삼성전자가 그 올해 지금 다음 달이죠. 8월 9일 중에 엔비디아 이 5세대 HBM이 승인될 전망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현재 뭐 PCB라든지 낸드라든지 뭐 메모리라 그 일반적인 뭐 메모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매출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HBM까지 승인이 났을 때는 정말 이거는 반도체 업계에 조금 이제 뭐 양대 산맥이 모두 올랐으면서 좀 업계 자체에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 사실 이제 초반에 조금 반도체 강세 시장에서 지금 좀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실망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을 때 담아야 된다. 안 좋은데 대장주잖아요. 대장주도 이렇게 이슈 있고 대장주들 잘 가고 있고 그러면 분명히 담아야 돼요. SK하이닉스 왜 빠져요? 뭐 이만큼 올라갔는데 왜 빠져요?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질문 주시는 게 삼성전자는 왜 못 가요? SK하이닉스는 왜 지금 조정이 들어와요? 이게 너무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SK하이닉스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 나오는 거고 삼성전자는 기존에 HBM 못 했으니까 조정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뭐 이슈들이 떴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반기에는 정말 최대 실적이 좀 예상이 된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하반기까지 끌고 가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투자자분들 엄청 많으실 텐데 그렇죠. 제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질문도 엄청 많이 받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주가 등락에 뭐 엄청난 편차가 있는 게 아니면 사실 주가 등락을 보고 매수하는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실적과 그리고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반영됐을 때는 올해 연말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그런 뭐 가격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요거죠. 여기 가장 중요하죠. HBM 가격이 지금 안 그래도 비싼데 우리가 고가 메모리라고 하잖아요. 네. 안 그래도 비싼데 석 달 만에 지금 14%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좀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좀 지속될 것 같다. 왜냐하면 수요 자체가 너무 넘쳐나고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 가격 인상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거는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SK하이닉스 나아가서는 뭐 HBM 관련주들 삼성전자 SK 관련주들 뭐 전반적인 좀 훈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 그 반도체 봐야 된다. 지금 안 좋을 때 재료 나왔으니까 봐야 된다. 이런 것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보고 지금 이제 기존에 내가 반도체 종목 들고 있다. 근데 조정이 너무 컸다 하시는 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반도체가 지금 뭐 시장에서 어쨌든 사라질 수가 없는 국내 증시에서 어쨌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 주가 등락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우리가 매번 좀 강조드리지만 결국은 비중이에요. 비중이 좋으면은 뭐 이제 시장 반등할 건데 반도체 업종 다 반등할 건데 지금부터 이렇게 담아가면 되죠. 모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시장이 위아래가 다 열려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전략이 가장 승부처가 되는 그런 시장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오셔가지고 커뮤니티에서 좀 제대로 된 전략 그리고 앞으로 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톱이 강하죠. 삼성전자의 실적이 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 강세를 또 보이고 있었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오는 8, 9월에 엔비디아 5세대 HBM 승인까지 또 전망이 되면서 이럴 때 또 HBM까지 삼성전자가 가져간다면 앞으로의 주가 전망, 앞으로의 실적 전망은 더더욱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또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또 HBM 가격까지 지속적으로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또 관련 종목들 오늘 또 시세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또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비중 관리가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략이 또 승부처가 되는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위아래가 다 열려 있을 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으로 잡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또 전략들을 잘 잡아주시는 게 오늘 함께하는 로이 대표님이시거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언젠가 또 시장에 다시 주도주로 강하게 돌아왔을 때 지금 비중 조절 잘 해둔다면 그때 수익을 또 낼 수가 있겠죠. 오늘 관련 종목들과 전략들 모두 잡아가실 분들 함께하는 방에 QR만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비용 일절 받지 않고 모든 전략과 타점까지 다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방송 중에 다 받아보지 못하는 정보들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또 궁금해하실 게 그래서 반도체, 이 많은 반도체 종목 중에 내가 어떤 종목을 좀 잡으면 좋을까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 정말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지금 잡으면 좋을 종목, 지금 잡으면 좀 잘 갈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가는 종목들이 가요 결국은. 네, 결국은 또 네. 가는 종목이 간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사실상 지금 이렇게 좋은 뭐 이슈로서 반도체 업종이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을 좀 보여주는 시장이 왔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여기서 좀 종목별 순환에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오늘 물론 준비한 종목은 오늘 강세 종목입니다. 강세 종목이지만 뭐 추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분명히 하나의 섹터 안에서 그 많은 순환이 이루어질 거예요. 뭐 선발주들 움직이고 또 후발주들 따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텐데 우리는 지금 뭐 제가 오늘 앞서 이렇게 세 종목 말씀드릴 거지만 이 종목들보다 후발주를 공략했을 때 챙겨갈 수 있는 수익이 더 크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좀 준비한 종목은 DI라는 종목이에요. DI라는 종목인데 그 삼성 HBM 이런 이슈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삼성의 버닝 테스터 납품 그 장비 납품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장중에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고점 이후에 사실 대장주였는데 고점 이후에 조정폭이 컸어요. 반도체 전반적인 조정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121선에서 좀 지지 흐름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이슈에서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잘 눌렀다라고 봐요. 조정 잘 받았고 우리가 특별한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뭐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한번 담아보셔도 지금 현재 구간 담아보셔도 짧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YC란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제가 솔직히 오늘 이 종목을 원탑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자료를 준비할 때 거의 6%대 했어요. 근데 지금 사실 14% 상승이면은 좀 고점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다소 아쉽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어쨌든 원탑은 원탑이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후발주 굉장히 많다고. 그럼 오늘 원탑은 YC로 주시고 사실상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에게 후발주 한 개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장중에 YC가 이제 조정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네. 그 후발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14%가 올라오고 나서 네. 우리가 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다가오는 시장이 이제 목요일장이고 금요일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을 따라 붙기에는 너무 추격 매수고 오히려 이 종목 말고 제가 오늘 이 종목 조정 장만까지 안 나오면 네. 후발주로 대체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DI랑 YC 주셨거든요. 근데 YC를 사실 오늘 원탑 종목으로 꼽아주실 예정이었는데 준비하는 시간 이후에 정말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점 부담을 안고 가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마감까지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후발주, 정말 잘 갈 수 있는 반도체 후발주를 따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이런 전략들, 종목들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종가까지 또 보시면서 마감 상황까지 보시면서 어떤 종목 잡아갈지 저희 대표님과 함께 전략 잡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지금 DI, YC 이렇게 두 종목 살펴주셨는데 네, 추가적으로 또 준비해 오신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이 종목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지 않을까? 네. 좀 이렇게 생각해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뭐 이번 달에만 지금 거의 뭐 27% 빠졌다. 그리고 뭐 고점 기준으로 지난달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36%가 하락을 했으니까 사실 고점에 계신 분들은 이거 반도체 대체 언제 가나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자, 일단 그런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면 네. 위에서 잡으신 분들 뿐이에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 종목 마찬가지 우리가 주식 라방을 하면서 이거를 언제부터 이야기를 다뤘냐면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작년부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희가 이 종목을 얘기할 때는 거의 2만 원대였어요. 오. 2만 원대였는데 지금 이제 19만 6천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와. 근데 이게 저도 당시에는 이제 고점까지 올라올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많이 이거 거품이다. 네. 이거 고평가다. 19만 원대가 사실 그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 좀 기대감이 많이 몰렸다 뿐이지. 맞아요. 왜냐면 HBM 시장이 이제 뭐 막 개화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네. 이제 좀 관련주로 좀 이렇게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너무 고평가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정은 사실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조정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조정이 사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막 정확하게 얼마까지 빠지겠다. 이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러기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그쵸. 기술적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결국은 HBM 관련된 이 고마진 장비들을 좀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판매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1년에 420대 정도 이 TC 본더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따졌을 때 뭐 물론 조정은 있겠지만 좀 그 이외에 좀 기대감이 조금 몰리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시장이 다시 한번 조금 들거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갔던 종목들이 조정 나오고 조정 나와서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또 네. 추가적인 상승 나올 때 그때 또 지지라인 받는 타점을 또 잡아주셔서 또 저희가 관심 종목 포트에 두었다가 또 대표님께서 상승할 때 또 기가 막히게 또 타점을 잡아주실 거라서 오늘 한미 반도체도 같이 다뤄주신 만큼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세 종목 주셨는데 지금 YC가 지금 오늘 좀 시세가 많이 나오면서 우선은 지금 원탑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다고 했는데 후발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YC라는 종목이 네. 오늘의 원탑 종목은 맞아요. 네, 오늘의 아. 원탑 종목 YC 세 종목 중에서는 꼽아주셨어요. YC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제가 아까 약속 드렸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장마감까지 조정이 안 나오면 제가 지금 현재 방송에서 드리는 건 좀 그렇고 네.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종가를 보고 네. 그리고 뭐 만약 조정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오늘 공략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에서 또 후발주로 갈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원탑 종목 오늘 조정 안 나오면 따로 또 주시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뭐 방위 산업에서도 원탑 종목 꼽아봤었고 반도체에서도 원탑 종목 여기에 혹시 조정이 안 나왔을 때는 후발주로 대체할 수 있는 원탑 종목까지 준비를 해뒀어요. 이 종목들을 모두 받아보시려면 저희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 되고요. 사실 오늘 받아보신 종목 내가 공략해봐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물리거나 전략 잘못 잡아서 또 손절 라인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제대로 된 전략으로 타점 받았을 때 목표가, 손절가, 뭐 목표가, 매도가 전부 다 받아서 타점까지 받아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만 오셔도 저희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들어와 주시면요. 진짜 시간이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와 주셔서 방송 이후에 제공되는 단타 종목들까지 모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